제가 제2기획 사업팀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답이 없어서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학원 뺑뺑이 아니고 그 아이가 너무 다 그 오랜 시간을 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갔다가 뭘 먹고 학원에 가야 되는데 이런 또 빈틈들도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아 그냥 옆에 있어야겠다 하고 제가 진짜 회사 그만두고 1년 정도를 옆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뭐냐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아이도 엄마한테도 행복하지 않았다였어요. 제가 창업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결국에는 육아라는 게 부모가 해결해줘야지 또 가장 베스트인가? 라는 솔루션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서 아 이거는 충분히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저의 인생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저는 육아에 소질이 없는 거였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엄마라고 아빠라고 모두 다 육아에 소질이 있진 않아요. 아이한테 모두 다 그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른일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예, 똘똘이 쏘고 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머프의 스머페트 박하윤입니다. 저는 투더리 스머프 이프로입니다. 네, 스머프는 매주 한 개업씩 골라서 그 스타트업의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이른바 떡상을 한 그 순간까지 파헤쳐보는 프로인데요. 네, 대표님과 함께 그 회사를 누구보다 먼저 발굴한 스타트업의 심사역까지 함께 나오셔서 그 회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슈카님께서 아주 관심 있어 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주식회사입니까? 게임 회사입니까? 게임 회사 좋네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요.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들에게 꿀 같은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면은 앞으로 하윤 씨가 관심 있어야 되는 건 저는 지났어요. 아, 벌써 지나셨나요? 벌써 지났죠. 아,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다 이야기를 포함이 좀 돼요? 들어보셔야 예,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잘한다의 장서정 대표님 그리고 카카오 벤처스 장동욱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잘한다. 저희가 이 기업 이름이 잘한다잖아요. 딱 봐도 네. 왠지 아이, 네. 애들, 뭐 육아나 교육, 유치원 이런 느낌이 잠깐 드는데 그 기업 소개 좀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요. 일단 4살부터 13살 좀 명확한 타겟이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아이들의 돌봄부터 놀이 그리고 학습까지를 모두 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주면 좋을까라는 뭐 선생님 그리고 교구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매칭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입니다. 매칭이라는 게 정확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부모님이 요청사항을 저희한테 보내시면 시스템으로 앱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적합한 선생님이나 아니면 적합한 교재들을 추천하는 방식. 예,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정신이 좀 산만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요 선생님과 요런 프로그램 네네네. 하시면 좋고 길 건너 학원 가면 이런 거 연결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학원까지는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이 서비스 시작했을 때가 결국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이한테 뭘 해줘야겠다, 아이한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 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잘한다에서는 우리 아이가 6살이고 남자이고 뭐 한글을 배워야 되는데 3시부터 혼자 있다. 3시부터 몇 시까지가 같이 한글을 도와줄 선생님이 필요해요라는 신청서를 이제 앱에서 쓰면 거기에 적합한 선생님이 이제 쭈룩 추천이 되고 그게 이제 매칭이 되고 매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방문해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뭐 수업을 했고 어떤 관찰을 했고 했던 것까지 모두 다 결제까지 다 저희 앱에서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나이 때면은 그 3세 아니 6세, 네네. 9세 이 정도면은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네. 항상 그 시간은 이게 좀 맞아요. 주기적이나 정기성이 필요한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부모님이 뭐 5시 이후에 오는데 네, 애는 1시에 오니까 4시간 빈다 매주에. 맞아요. 네. 뭐 이런 걸 정기적으로도 해결이 되나요? 저희는 원래 정기 모델이에요. 그래서 한 번 그냥 뭐 부모님 안 계셔서 잠깐 이때 필요해요가 아니라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아이가 이 시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사실 부모님의 근본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방문하는 모델입니다. 잘한다 소속 선생님들이 오시는 건가요? 정확히는 저희 소속은 아니고요. 뭐 위탁 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선생님을 검증하고 선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그거를 매칭하는 관계라서 실제로 뭐 고용 관계가 선생님이랑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검증하세요? 네. 상당히 이거는 좀 복잡하고 저희만의 노하우 쌓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예상하시는 것처럼 신원 검증, 뭐 서류,
뭐 소에서 대학생이다, 뭐 재학증명서, 졸업했다, 졸업증명서, 그다음에 경력이 있다, 그러면 무슨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이런 서류로 이제 검증해야 되는 뭐 사실은 굉장히 빡빡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중도 포기를 좀 하시는 게 있고요. 그런 검증되는 서류들을 다 받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OT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태도, 그다음에 뭐 질문 이런 것들을 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안내해야 되는 아이 상호작용 이런 것들 하고 마지막은 원래는 저희가 대면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 2년 동안은 전화 인터뷰 해서 실제로 이런 질문 던졌을 때 뭐 4살 아이를 만나본 적 있다. 라고 하면 4살 아이를 실제 만나봤다면 여러 가지 사실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러이러할 때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러고 이제 스크리닝을 마저 하죠. 그래서 저희 총 8단계 정도 돼요.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딱 듣는 순간에 내 시간을 좀 뭔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구나라고 느낌하고 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뭐 투자사들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카카오벤처스의 장동욱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카카오벤처스의 장동욱이라고 하고요. 저희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에 설립된 극초기 전문 벤처캐피탈이고요. 저희가 극초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매출이나 지표 이런 거를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사람, 대표님, 팀, 그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저희는 이제 창업자의 든든한 동반자, 코파일럿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걸 다 갖춘 팀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뚜렷한 강점이 있는 팀에 투자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좀 채워드리려고 노력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 보고 투자하시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네. 대표님 비중이 몇 %? 예를 들면. 그 대표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코파운딩 팀, 코파운더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대표님만 뵙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잘 없고 팀원들도 같이 좀 만나 뵙고 그런 편입니다. 뭘 봅니까? 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얼마나 이 문제를 잘 정의하고 있느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 때 상상을 해서 이게 이럴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이제 내놓는 대표님들이 있는가 반면에 유저 지향적으로 또 린하게 중간중간에 유저들한테 그거를 확인하면서 가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저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린하게 하는가 접근하는가 그러니까 린한 실행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대표님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팀원들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고민하면서 가시는 분인지 아닌지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옷에 코파일럿이라고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네. 회사 티셔츠입니다. 회사 티셔츠네요. 대표님도. 저는 잘한다. 잘한다. 네. 네. 잘한다. 재밌습니다. 근데 네. 이사님 네. 보면은 원래 이 키즈 산업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좀 그럴듯한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아이를 다루는 사업이라 이 수익성도 수익성이고 너무 힘들고 불평불만도 굉장히 많고 CS도 굉장히 많고 해서 투자하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좀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투자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한다가 풀고자 하는 그 문제 자체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대표님이 스스로 겪으신 문제였다는 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라는 건데, 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내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장기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걸 보고 네. 이분은 하나씩 장기적이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많은 부모님들 특히 그 어머님들이 경력 단절이 되고 재취업을 포기를 하는데 그 재취업을 포기하는 이유의 거의 절반 정도가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 시간이 더 짧아지거든요.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이제 3시 반, 4시 반 이렇게 끝나고 예. 종일반도 있는데 초등학교를 가면 갑자기 12시 반, 1시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오후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퀄리티 높은 대안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조부모님 아니면 뭐 학원 뺑뺑이 아니면 뭐 보육교사 그러니까 가정 보육을 통해서 이제 채우고 있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아이의 시간을 높은 퀄리티의 로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은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크다. 왜냐하면 저희 사회에 되게 로스잖아요.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이 계속 일을 하시고 기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되게 공감을 했었던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님이 스스로 워킹맘으로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그 갈증과 문제를 느끼시다가 이걸 내가 풀어야겠다 하고 창업을 하신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케일업 하기에 딱 쉬워 보이진 않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사명감이 있는 대표님이 이거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적합한 분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이제 장기적인 관점 관련한 건데, 자란다가 이제 처음에 제시한 솔루션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방문 선생님 매칭 솔루션이었어요. 서비스였어요. 근데 이 믿고 맡길 수 있다가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설명하셨듯이 선생님들 되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를 이제 더불어서 선생님들의 성향,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처음에 가입할 때 적었던 아이의 성향이나 선호도, 거기에 더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그 자세하게 적은 관찰일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아이가 어떤 선생님과 매칭됐을 때 만족도가 높겠다라는 거를 신경 써서 꼼꼼하게 수동으로 다 매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부모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지만 부모님이 처음에 들어와서 매칭을 할 때까지 이틀이 걸렸어요. 48시간.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쌓아서 자동화를 할 거고, 더 그 매칭 시간을 줄여나가겠다가 그 투자의 쓰임이었고, 그 지금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되게 공감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냥 바로바로 매칭을 해주면 그 숫자는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더 그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대단해 보였었고 맞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방과 후 학교까지 신청을 하고 학원 뺑뺑이에 태권도 선생님 그걸 활용해서 돌립니다. 돌리는데 이게 항상 노멀하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중간에 뭔가 삐끗이 생기면 누군가는 거길 와야 되는데, 저는 회사에 있고 와이프도 회사에 있고 저 조부모님은 멀리 있고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거 몇 번 겪어보면은 정말 예를 들면 어떤 삐걱이 생겨요? 예를 들면 뭐 애가 뭐 갑자기 어디 가기 싫어한다. 아니면은 뭐 뺑뺑이를 돌리려고 기사님이 왔는데 셔틀버스에 안 타. 셔틀버스 안 타는 거예요, 애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어떡해. 근데 그 어디에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가보면 어디에 있어요? 뭐 그때 다른 거, 근데 갈 수도 없잖아요. 회사에 있는데. 지금 가면데 집에 가면 40분 걸리고 가서 애 찾고 그거 뭐 그것도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거의 하루에 게다가 어쩌다가는 상관없는데 이게 에브리데이가 되니까 이래갖고 경단녀가 생기고 이래갖고 아이를 안 낳는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회사 그만두셨구나. 저요? 전 잘렸고요. 이거 몇 번 하다가 그래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여담이지만 대표님도 그 네. 창업하시기 전에 굉장히 뛰어난 커리어 우먼이셨어요. 그러니까 모토로라에서 모바일 UI UX 디자이너 10년 하셨고, 우와. 제일기획에서 디지털 사업 전략 담당하셨고,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때 만났을 때도 되게 똑똑하시고 문제정리 잘하시고 설득력도 있게 커뮤니케이션 너무 잘하시고 그런 분이 만약에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창업을 못했다고 하면은 저희 사회에 얼마나 로스인가라는 진짜 생각을 해서 이 문제 진짜 풀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했던 부분도 있어요. 저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는지 네. 스토리를 듣고 여기서 싶어요. 약간 진짜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2기획 이제 엔티저 사업팀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답이 없어서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학원 뺑뺑이 아니고 그 아이가 너무 다 그 오랜 시간을 할 수가 없고 매일매일이 안 되고, 또 재밌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갔다가 뭘 먹고 학원에 가야 되는데 이런 또 빈틈들도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냥 옆에 있어야겠다 하고 제가 진짜 회사 그만두고 1년 정도를 옆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뭐냐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아이도 엄마한테도 행복하지 않았다였어요. 제가 창업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결국에는 육아라는 게 부모가 해결해줘야지 또 가장 베스트인가라는 솔루션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서, 이거는 충분히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군가가 저의 인생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육아에 소질이 없는 거였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엄마라고 아빠라고 모두 다 육아에 소질이 있진 않아요. 아이한테 모두 다 그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른일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고,
그러면 차라리 그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아이는 아이랑 또 잘 맞는 누군가 있으면 되겠지? 라고 만든 게 잘한다여서 그 테스트를 이제 아이랑 옆에 있으면서 좀 해보다가 뭐 제가 옆에 있어도 선생님 오면 더 좋아하고 뭐 저 아이 찾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럼 어떤 네. 선생님 한 분을 주기적으로 54 했어요? 맞아요. 네. 아. 그렇게 해서 놀이 선생님으로 해서 40대 뭐 유치원을 원감 선생님을 하셨던 분도 오셨었고 네. 대학생 선생님도 오셨는데 그때 그 결과가 대학생 선생님이 베스트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어른이 한 명 있어서 아이한테 지시를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되게 큰 형이나 삼촌이나 이모 있으면 엄청 애가 잘 놀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델이 굉장히 적합했고 그 당시에 그 모델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PMF를 찾았고 제 경험에서 요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비슷한 서비스가 또 나오길래 아 요거는 시장 니즈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저도 여의도 있을 때 아까 저희 사전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슷한 걸로 창업을 고민했었습니다. 여의도 있을 때 2010 한 2년? 아, 펀드 매니저 할 때 그쵸, 트레이더 할 때. 회사 일에 관심이 없었구나. 아니 사회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주식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짜 여의도하고 그 판교 쪽에 네. 제가 그 유치원 체인을 하려고 했어요. 24시간 돌봄 서비스 유치원 그래, 체인. 24시간 수중하지.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진짜 많이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 어려웠던 거는 유치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아. 유치원 원장 선생님 라이센스가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게 뭐 실무 경력 몇 년 뭐 이렇게 하여튼 복잡하게 있더라고요. 있죠. 네, 거기서 딱 걸려갖고 그거만 아니었으면은 그게 약국 같은 거라서 라이센스 있어야 돼요. 그쵸. 예. 제가 한 달에 한 비싸게 음. 최고급이지만 24시간. 굳이 24시간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새벽 2시에 왜 유치원이에요? 저는 그게 필요했어요. 자려고. 나라도 좀 어떻게 해보자. 애가 2시에도 놀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까 대표님 말씀했지만 부모가 안 행복해요. 부모가 애한테 그렇게 다 하면은 그 할머니고 부모가 잠깐은 좋은데 엄마도 우울증 비슷한 게 오고 애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걸 못 하는 거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 돌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더라고요. 삶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나 대신 남의 삶의 질이 좀 다운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분은 그게 일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직업이니까. 그분도 그분대로 쉬는 게 있죠. 아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정확히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지. 실제로 아이를 좋아해서 막 진심으로 2시간을 포커스해서 놀아주는 것과 엄마가 온종일 살림이니 뭐니 혹은 회사 일 해가 지쳐가지고 애를 2시간 보는 건 질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적인 시간이 부모와 제가 이제 만든 잘한다 선생님의 차이가 꽤 큰 거예요. 근데 아이도 네. 엄마가 아닌 다른 선생님 오는 게 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부모도 만족하고 소위 말하는 이런 서비스를 써도 죄책감이 없는 거지. 아이가 아까 24시간 유치원 전 반대하는 게 아이가 싫어할 거예요. 아니 아이가 네네. 원하는 때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맞아요. 결국에는 아이가 열렸다. 그 시간이 행복해야만 부모님이 그 솔루션을 선택하는 거지. 아이가 막 나 있기도 싫은데 선생님한테 맡겨가지고 막 질질질질하고 맨날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이러면 사실 서비스 못해요. 그래서 저희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서비스 맨 처음에 만들 이거 정말 우리가 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가지 마세요였어요. 선생님이 듣는 가장 많은 말이 선생님 가지 마세요. 나랑 오늘 같이 자요. 그래서 엄마를 안 찾고 아빠를 안 찾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이 서비스의 본질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잔소리를 하잖아.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근데 보통 근데 저희가 그 긍정적인 면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와서 몇 시간 해주면 요즘에 그런 사건이 많으니까 야, 맞아요. 우리 애 조금 그지 화난다고 더 음. 밀거나 뭐 아니면 좀 뭐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어떤 소비자 불만 이런 것도 꽤 있지 않나요? 근데 저희 서비스 좋은 게 이게 본인이 선택해서 사실은 아르바이트든 파트타임 잡이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사건 사고들은 대부분 직업교사한테 일어날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특정 인원을 돌봐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풀타임으로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될 때 그때는 이게 사실은 우리도 일이 돼버리면 이 스트레스 감당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잘한다는 길면은 한 4시간? 뭐 보통은 2시간을 그냥 자기가 딱 내가 이 시간에 요 아이 요 만난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만 집중해서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른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은 거의 없어요. 반대로
아이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은 있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사실 사건 사고들은 선생님이 아이한테 뭔가 나쁘게 한다가 아니라 아이가 폭력적일 때 선생님이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해요. 금쪽이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경우가 사실은 요즘은 더 문제고 부모님이 알면서 이제 그런 것들 노출하지 않고 이제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겼을 때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가 좀 더 있긴 해요. 초등학교 1학년을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오면 몇 시쯤 되나요? 12시 반, 1시? 1시죠? 네. 그럼 이제 엄마나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은 예를 들면 한 7시, 8시. 8시라고 보면 그 7시간 정도를 선생님이 다 채워 그 잘한다는 뭔가로 선생님이 채워야 다 되는 채워주는 거예요. 건 네. 아닐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유치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예. 기간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빈틈이라던가 아니면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정말 할 게 없어. 아. 그런 경우에는 그때 이렇게 4시부터 가장 핫한 시간이 4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선생님 와주세요가 진짜 많고요. 학원들이나 뭐 이런 걸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네. 비는 시간에 네, 근데 그거 이제 루틴하게 화요일은 잘한다 선생님, 뭐 목요일은 수학 잘하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 안에서 이 아이의 시간을 좀 질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 안에 잘한다를 넣으시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 원래 초등학교는 한 9시까지 등교를 하는데 네. 엄마 아빠는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맞아요.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애를 데리고 있다가 이 등교를 시켜주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 선생님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도 4시, 5시 하고 싶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네, 같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뭐 채워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시간은 사실은 솔직히 아주 그렇게 또 되게 간절한 수요이긴 하지만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약간 뭐 지금 이사님도 말씀하셨던 이런 도의적인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 서비스를 했었는데 사실 결국엔 수요 공급이 맞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수요가 적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어쨌든 루틴하게 부모님이 해결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8시 출근이고 학교는 9시나 유치원 10시고 이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해결이 안 되시는 분이 당연히 간혹 계신데 그걸 서비스 저희가 다 이제 사업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주기에는 사실 그 수요가 파이는 많지 않더라. 네,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뭐 유연 출근제 네, 맞아요. 뭐 하든지 아니면 그 아침에는 부모님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애를 일찍 보낸다든지 그래서 애가 학교에 항상 가장 먼저가 있고 가장 먼저가 있고 그럼 뭐 이런 경우들이 가다가 학교에 떨궈주고 출근한다는 거죠? 대부분 어. 그렇게 많이 해요. 어머 나 1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그럼 일찍 가. 다 있어. 거기서 자 거기서 자려고 어. 자, 슈카월드 봐. 이런 거. 훌륭한 애네요. 예, 초등학교부터 그걸 보고 있으면 어. 그리고 대학생들을 되게 선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으로? 네, 선생님으로.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정확히는 지금은 사실 저희 선생님 활동하는 선생님의 대학생 비율은 55% 정도로 많이 반반이에요. 대부분 이제 서비스가 좀 고도화되면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니즈가 강했거든요. 이 시간에 아이랑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줄 누군가에서 청년들이 그것들을 잘 채워주고 있어서 좋았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이제 맞이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선생님에 대한 역량을 더 많이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즉 학원이나 학교 대신 잘한다는 선생님을 선택하면서 뭔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던가 혹은 정말 정교사 자격증이라던가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면서 저희가 사실 단순 놀이나 돌봐주는 수요보다는 그래도 아이랑 같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세요라는 티칭에 들어간 수요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면서 아하. 저희는 사실 지금 대부분은 청년이긴 하지만 대학생은 아니고 직업적으로 강의, 그러니까 티칭을 하시는 분이 나머지 시간에 유연하게 쓰시면서 잘한다 활동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뭐 한글 많이 선생님,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 네네. 그러니까 전문 선생님들 많이 있고요. 그때 방과후 교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일자리를 많이 잃으시면서 거의 저희 선생님으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반반 정도 있고 대학생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하고 상호작용 잘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의 장점으로 이제 요청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매칭이 되고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 좀 체계적으로 뭔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력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선생님을 선택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럼 학습지 선생님들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학습지는 네. 아이한테 맞추기보다는 학습지에 맞추죠. 진도를 나가야 되고 학습지가 끝나면 또 다른 학습지를 권해야 되고 그게 이제 원의 방식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학습지 선생님을 반기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눈높이 선생님 왔다라고 하면은 10분, 15분 빨리 하고 가시고. 근데 잘한다는 아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뭘 하기로 했지만
2시간 동안 아이랑 있으면서 이 아이가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책을 읽어주세요라고 부모님 요청하셨어요. 근데 아이가 책을 너무 읽기 싫어하면 음흠. 보드게임 하고 일단 아이 기분 환기시킨 다음에 이어서 책을 읽어준다거나 이렇게 이 아이를 중심으로 이 시간에 아까 말씀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그 시간 좋아해야 된다. 만족해야 이기 되니까. 때문에 그 중심으로 저희는 부모님, 선생님 다 그렇게 그런데 슬슬 이제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이 그러시면서 수학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 맞아요. 보드게임 하지 마시고 한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영어 이제 하시죠? 뭐 이렇게 네네네 맞아요. 바뀌는 거죠 이제. 네네네 맞아요. 그런 요청 있었다고요. 놀이 선생님으로 요청하셨는데 선생님이 이력이 이제 해외 대학을 나온 네. 이력이심을 보고 선생님 애랑 영어로 좀 놀아주세요 이런 아. 요청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데 그 대표님 네. 이 시간 육아니까 애의 네. 만족을 하려면 결국 애의 뭐 감정이나 이런 거 다 받아주고 해야 될 텐데 네.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 있긴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 편의점처럼 뭐 최저 시급으로 해서는 이게 잘 안 네. 맞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네, 선생님들은 아무리 사실은 뭐 아무 그 자격증이 없다 해도 기본이 11,000원에서 12,000원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요. 예, 예. 네, 시작을 하고 그분께 그리고- 드리는 시간당 급여가? 네, 네. 예. 11,000원, 12,000원이고 뭐 노련하거나 잘하는 데서 활동 시간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면은 15,000원, 19,000원 이렇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뭐 영어로 다 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 6만 원까지도 사실 시간에 선생님은 6만 원요? 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6만 원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선생님의 비용에 대한 기준은 본인이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소위 말 이렇게 말씀, 당신의 시장가를 잘한다 플랫폼에서 인정을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따로 이제 루트가 있어요. 그런 검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서 나는 잘한다 원래 규칙에서는 2만 원 정도의 시급인데 사실 난 이러이러한 경력도 갖고 있고 시장에서 부모님이 훨씬 많이 요구하거나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선생님이야라는 거를 뭐 이전 수업에 대한 후기라던가 사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해서 검증을 해주시면 그 선생님이 원래 받던 비용을 저희가 그대로 보존해 드립니다. 전 애 앞에서 슈카홀드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수요가 좋아요. 없어. 수요가 수요가 없어. 없나요? 네. 부모님 앞에서 해야 되나? 애는 저기 두고 좀 재밌구나. 머리 앉혀놓고 근데 실제로 아이랑 네. 닌텐도 게임 해주세요. 뭐 이 게임 아이가 이제 혼자 있는 아이 되게 많거든요. 외동인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뭐 할 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 좀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아이랑 게임 상대 해주세요. 또 요청이 있어요.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그쵸. 완전히 이거는 뭐 너무 좋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축하는 안 돼. 가만 애기를 이길 거 아니야 본인이 그러니까. 자꾸. 이겨야지. 다만- 울고 맨날. 승부는 냉혹한 거야. 키워줘야죠. 이 사회의 쓰라린 맛을 왼손으로 해도 형이 이긴다. 축하쯤 되면 시간당 얼마쯤 받을 수 있을 것 글쎄요. 같습니까? 한번 검증 절차를. 네. 아. 근데 일단 그 저희 인성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성이요? 아, 안돼. 인성 나. S 나오죠. 인성이 안 S. 좋아서 야, 그러지. 인성하면 또 아니겠습니까? 일단 일단 아이를 인내력이- 줘야 되죠. 네, 아이를 네. 좋아야 됩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게 1번이에요. 아이는 아이대로 놀고 저는 이제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좋아할 수 있는. 저희 차를 회사로 모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네. 본인이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싶다. 음. 그러면 나의 경력을 써서 어딘가에 올린다는 뜻입니까? 방금 저희 설명해 주신 게? 프로세스 안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경력을 얘기한다거나 하면 심화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증명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런 것들 그럼 제출하시면 대표님이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는 네, 저희 뭐 내부 이제 선발 프로세스를 타서 인정받으시면 그렇게 그럼 되고요. 그 선생님을 잘한다 선생님으로 쓰고 싶은 집은 네. 저희는 조금 좀 비싸더라도 이런 분을 해주세요 하면 그때 매칭해 주시는 그런 네, 방식인가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하거나 가격을 먼저 하진 않고 부모님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로 연령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뭐 저희 간단한 성향 검사를 소위 요즘 유행하는 MBTI와 MBTI. 그리고 TCI라는 검사를 아. 해요. TCI는 성격 검사가 아니라 기질 검사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만나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선생님과 이 아이는 절대 만나면 안 아 된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많은 기질을 가졌다라고 하는 선생님은 어린아이를 만날 수 없어요. 3살, 2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돌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사실 예측 불가하잖아요. 근데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만나면 얼어붙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수업이 굉장히 망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매칭해서 안 돼야 되는 매칭은 피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안에서 저희가 복잡한 게
아까 지금 쭉 이제 아이랑 선생님이랑 어떻게 지내요 얘기가 이제 포커스가 됐지만 이거를 만들기 위한 그 뒷단의 기술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생님과 이 아이는 만나야 되고 혹은 이 선생님이 선호하는 수업이 어떤 거야? 그리고 이 부모님이 선호하는 선생님이 어떤 거야가 다 사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먼저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부모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가끔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또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거를 신청서에 아. 이제 빼곡하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야. 잘 적어주시면 적어주실수록 매칭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다른 알고리즘을 계속 선생님들. 검증하는 거고요. 금쪽이 한번 만나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금쪽이 같은 애 아직 못 만나봤죠, 네. 아윤 씨. 네. 만약에 애가 와서 소리를 지른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있어요. 소리 지르면 얼어붙는 선생님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봐라 재밌네. 전 이런 쪽인데. 프로님을 보고는 소리 안 지를 거예요. 지르려다가 이거 보고 멀리하죠, 바로 이렇게 멀리하죠. 하윤 씨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놀랬다가 같이 소리 지를 거예요. 아니 애 보러 왔는데 애하고 같이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이겨보겠다. 저는 안 맞는 거죠. 네. 너무 단호하게. 오. 근데 이런 매칭 비즈니스가 여러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제일 강점이 뭘까요? 강점은 우선 첫 번째는 매칭 비즈니스에서 제일 먼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마 아실 거예요. 구인구직처럼 그냥 이런 선생님 있어요. 이런 요구사항 있어요. 약간 나는 이런 사람 구해. 난 이런 거 그럼 내가 할 거야. 해서 약간 그런 게시판 형태의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교사에 대한 정보를 부모님이 보지만 검증이라던가 실제 아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연락 뭐 다 부모님이 해야 되는 게 그런 서비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처럼 정기적으로 이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때 내가 정말 피곤해 혹은 이때 나 야근할 것 같아 이래서 필요에 의한 일회성 매칭을 되게 잘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 두 가지 가장 공통점은 사실 돌봄과 놀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한다가 그래서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에 저희는 더 치중하고 있어요.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나다 보면 결국엔 당연히 뭐 우리가 국영수를 엄청 성적을 올려준다가 아니라 아이들은 이 시간 동안에 배우잖아요. 어른들을 보고 배우고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학습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잘한다는 처음부터 저희는 교육 같이 합니다. 교육 신경 씁니다. 근데 그 교육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원이 아니라 그냥 이때 아이들은 다 배우면서 잘하는 거야 라는 저희 이제 철학에서 그렇게 좀 학령기 아이들의 배움을 함께 채워줄 수 있는 그 정기 서비스로 차별화를 하고 있어요. 저 이사님 들어봤는데 뭐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으로도 봐야 되니까 그래도 이 전체 시장이 뭐 파이나 아니 우리가 수수료를 결국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좀 클 수 있을지 그리고 요즘에 뭐 아이들도 점점 적어진다고 하고 있고 또 수수료 비즈니스다 보니까 높은 매출까지는 또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런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저희가 잘한다에 3번 투자했는데 네. 마지막 투자했을 때가 이제 그 라운드 사이즈가 310억 규모였었어요. 네. 근데 그 정도 그 규모로 투자를 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업사이드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한다가 업계 1위고 매년 3배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누적 침투율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타겟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 숫자가 4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잘한다가 2017년에 서비스 시작해서 누적으로 침투를 했던 만났던 아이들 숫자는 아직 5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업계 1위거든요. 그래서 1% 조금 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고요. 업사이드가 너무 많고 사실 경쟁사들도 좀 있지만 같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문제가 빨리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한다는 또 이제 지금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이 좀 이제 돋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잘한다가 쌓고 있는 아이의 관찰일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완료가 됐고 이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매칭뿐만 아니라 아이한테 맞는 뭐 교구제, 프로그램, 액티비티, 뭐 온라인 교육 이런 것까지 다 매칭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한다가 스스로 만든 컨텐츠뿐만 아니라 외부 업체들의 컨텐츠까지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실제로 그렇게
나의 아이에 맞는 그런 컨텐츠들을 추천받았을 때 부모님들 만족을 하면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치를 하나 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교구제나 프로그램을 구매하신 부모님들이 선생님 매칭을 신청하는 비율 40% 정도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크로스셀링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네. 교구를 그래서- 구입하고 나서 선생님 매칭을 요청한다는 게 무슨 네. 뜻인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추천을 해줄 거잖아요. 교구를 네, 교구제든 뭐 책이든 뭐 아니면 뭐 프로그램이든 네. 근데 그거를 구매를 했던 부모님들이 또 다시 자란다에 와서 이번엔 선생님 매칭을 한번 해보자. 맞아요. 이렇게 하는 한글 케이스가 선생님이 40%. 필요해요. 뭐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미 확보한 유저들을 기반으로 지금 업셀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프는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굉장히 충분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등이 전체 1%가 안 되면은 뭐 2, 3, 4등 다 합해봐야 5%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훨씬 안 전체 될 거라고 시장에.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네. 95%는 여전히 저희 어렸을 때 크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 보고 있다는 뜻이지. 부모님의 희생 아닐까요? 근데 이 서비스가 자꾸 커지면 저희에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3%요? 아니, 아이들이 유튜브를 봐야지 자꾸 선생님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면 유튜브 선생님을 어떡합니까? 저희가 전략적으로 키우죠. 와서 애들한테 괜찮다. 유튜브 보여주고 있는 거. 그렇게 같이 보고. 같이 만들고. 그런 분도 있겠네. 이사님도 이 잘한다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나요? 네, 제가 처음 투자를 할 때는 애가 없었고 음. 네, 그래서 네.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쓰고 있고 특히 관찰일지가 진짜 만족스럽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가 이 시간 동안 뭐 했는지 이를 되게 자세히 써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어. 만족스럽게. 그 일지는 언제 가서 쓰세요, 선생님이? 예. 방문을 하고 나서 저희가 네. 이제 시스템으로 넛지를 주면 예. 아이랑 뭘 했는지를 활동 내용이나 네, 아. 보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같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강제성을 띠지 않았어요. 해주려면 해주고. 네. 안 써도 되나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쓰는 분에게 가는 인센티브는 뭔가요? 그거는 부모님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 몸값이 여기까지. 진짜 아니요 올라간다. 그것도 있지만 맞아요. 그 방문일지를 잘 쓴 부모 선생님들은 시스템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그 선생님을 볼 때 좋아요가 같이 많다는 거죠? 노출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저희는 방문일지 퀄리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진정성 있게 쓰게 하는 UX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시스템 맨 처음 설계할 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건데 여기서 계속 뭔가 위무로 데이터 이제 헛쌓이면 네. 그냥 사실 위무적으로 아이가 뭐 잘 놀지 않았는데 그냥 아이가 잘 놀았어 이렇게 딱 끝나버리거나 하지 않도록 실제로 내가 이 방문일지를 쓰면서 부모님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UX로 줘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아이랑 있었던 시간을 이 부모님한테 잘 전달해야지 라는 그 느낌으로 쓸 수 있게끔 안에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씨. 블로그 빈칸이 아니라. 네, 그 안에 다 저희가 이제 플레이스홀더라고 얘기되는 뭐 어떤 내용들을 쓰면은 부모님이 궁금해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심어져 있죠. 사실상 주관식 문항에 답하다 보면 일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현씨 만약 현 씨가 나중에 네. 아이가 생긴다. 네. 뭐 나중에 그럼 요런 어떤 서비스, 잘한다 같은 서비스 좀 잘 활용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엄청 활용할 것 같아요. 저도 자기 시간 확보하겠다. 네, 제 시간. 왜냐면 아까 대표님처럼 네. 일단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 주더라도 그쵸? 저는 사용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준다는 말은 내가 0을 벌더라도 그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게 나니까. 네, 하고 아이한테도 제가 그만큼 선생님보다 케어를 할 수 없다면 더 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 뭐 하윤 씨도 그렇고 보면은 특히 엄마들한테 좀 열광적인 반응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워킹맘들한테 이게 너무 스트레스다 보니까 좀 이 사용하는 분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구성비가 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지금은 꼭 워킹맘이다 아니면은 이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 구분은 없어요. 꼭 이제 부모님이 엄마들이 집에만 계신다라고 해도 모든 육아 모든 살림을 전담해서 본인의 시간을 또 다 거기에 쏟는 것도 불합리하다라는 그 인식들 이제는 좀 많이 생겨서 사실 저희는 5대 5긴 해요. 그 이제 직장에 나가서 아이를 누군가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잘한다를 찾으시는 분과 사실은 육아를 하시고 계시지만 본인의 시간이나
혹은 또 둘째나 혹은 다른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아이랑 상호작용 합보다 훨씬 잘하는 선생님이 와서 해주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선생님 부르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더 많아졌어요. 가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놀아주는 것도 좋은데 오신 김에 그 설거지도 좀. 아, 네. 근데 뭐 그게 되게 빨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메시지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육아 서비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키즈 플랫폼. 그래서 이건 아이를 위한 서비스다라고 해서 저희 쪽 선생님들한테는 살림이나 뭐 심부름이나 이런 가사를 요청하시는 부모님은 정말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 네. 애 밥 먹여주세요는 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거니까 간식을 좀 챙겨주세요. 같이 밥을 먹어주세요는 있죠. 아이방 청소 좀 해주세요. 아이가 먹을 수 있게 아이용 설거지. 근데 아이야 뭐 놀았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주로 아이는 정리를 거실에서 놀아요. 아이와 함께 정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같은 시간에 오시는데 가사 일 하시면 내 아이 돌보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걸 뭐 요청하겠어요 그걸? 근데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뭐라고 저희가 불렀죠? 뭐 가정부라고 불렀나 예전에는? 가사 네. 도우미. 가사 도우미. 도우미. 네. 가사 도우미 선생님들 계실 때는 애는 애 방에 있고 선생님들 가사를 하고 뭐 어른 하나 있으니까 그렇지, 뭐 뭐 우리 크게 안 벗어, 안 뭐 벌어놨지. 우리 애하고 뭐 이게 상호 교류는 없겠지만 뭐 그 정도면 됐네. 저희 때 또 그렇게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그런 수요는 여전히 존재해. 아이가 너무 이제 어린 나이, 뭐 뭐 그렇기도 베이비시터 하고. 같은 예.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있긴 하죠. 근데 요즘은 사실 다 전문화돼서 좀 나눠서 네, 요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가 이제 말을 시작하거나 책을 읽기 시작하면 사실 그 상호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그냥 방에서 혼자 놀고 있거나 핸드폰 보고 있는데 뭐 이모님이 이제 설거지한다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쪽인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애에 따라서 힘든 애가 있잖아요. 딱 보면 몇 번 이 데이터 쌓일 테니까 얘한테만 가면 선생님들의 반응이 있어요. 좀 어떻게 금쪽이 같은 애들 선생님들 스트레스 많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은 가격을 높여봤습니까? 아니면은 이 시스템에서 좀 시스템에서 막나요? 상담 쪽으로 권유를 하죠. 왜냐면 저희 전문가 저희가 플랫폼이지만 안에서 이제 아이와 부모를 상담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선생님 상담하는 케이스 많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 전문 아동심리나 아까 말씀 오은영 박사님 같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상담을 하고 뭐 치료나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아이한테 어떻게 하기보다 아이가 선생님한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서 초기에 잘한다를 이용하기 전에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쪽으로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 온라인으로 잘하는 회사랑 지금 연결해서 그걸 먼저 진단하고 아이의 성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거기서 맞는 먼저 선생님. 저희가 한번 또 데이터로 스크리닝 한 다음에 또 매칭하는 그 성향이 과정을 막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은 못 받아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들이 꺼려하면. 뭐 더 전문적인 선생님을 사실은 매칭을 해야겠죠. 공수부대 이런 네. 그런 류의 특공대 추적 총 들고 가나요? 아니 그 아이들 입장에서 태권도 보면 선생님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너그러워. 너그러워 받아줄 수 있는. 아동 심리학을 인내심 네, 강한. 맞습니다. 네. 네. 전공했던가. 진짜 뭐 놀이치료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매칭을 하죠. 애가 타격을 받기보다는 애한테 어른이 심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했던 얘기가 정말 육아 상황에서 교육 상황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인데 이걸 다 저희가 사람이 한 땀 한 땀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다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결국에는 남자아이랑 잘 맞았던 선생님이 매칭이 되고 그리고 뭐 아까 이게 초등학교 남자아이와 또 4살 남자아이는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연령대가 벌어진 형제 혹은 연령대 가까운 자매 뭐 이런 식으로 다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 따른 네, 뭐 상호작용법이라던가 선생님한테 사실 뭐 연령대가 8살 아이랑 4살 아이랑 두 형제 놀아줘야 된다. 굉장히 난이도 높은 일인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잡히면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선생님한테 드려요. 이럴 때는 이렇게 놀아주셔라. 혹은 아이랑 상호작용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말씀하신 그 케바케의 상황들을 이제 다 매끄럽게 저희가 목적은 정말 육아 상황이 너무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시스템으로 풀지? 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쌓고 있습니다. 쌓고 가이드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서로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이제 또 적재돼서 뭐 2번 정도 시스템에서 노티가 되면 이 선생님이 이제 이제 활동을 홀드 시켰다가 다시 다른 매칭으로 전환시킨다던가 바꿔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알고리즘이 돌고 있어요. 그럼 잘한다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보기엔 그냥 보육 아니면 교육, 아이들 이런 어떤 그 연결해주는 매칭 시스템을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다 보면은 약간 데이터 맞습니다. 기업, 뭐 IT 기업적인 사고 방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IT 플랫폼이죠. 기업적이 네. 아니라 IT 기업이어서.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쭉 대안은 어쨌든 가장 궁금해하실 게 실제 서비스를 쓰면서 느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경험들을 되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다른 서비스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딱 그 지금 말씀 저희는 IT를 활용해서 이걸 시스템으로 풀어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즉 구인구직이다 해서 처음에 그냥 소개해주고 거기에는 소개 수수료 받고 끝난다 혹은 그냥 일회성 놀이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할 때마다 잘 매칭해드릴게요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아이의 주기적인 데이터들 이 아이의 성향, 선생님의 성향, 이 아이가 좋아하는 또 다른 비슷한 아이들의 또 데이터들을 매칭해서 결국엔 저희가 가려는 방향은 부모님들이 주관적으로 혹은 정말 건 바이 건으로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라 저희 시스템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훨씬 획기적으로 솔루션을 찾고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는 IT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뭐 우리의 뭐 직업이나 장래나 희망이나 아니면은 뭐 애가 이런 책을 좋아하겠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아니면 뭐 애가 이런 놀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이런 학원이 좀 애한테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식으로 추천. 솔루션을 반대로 이렇게 추천하고 네. 뭐 심지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도 뭔가 계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거의 그거를 완성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 관찰했지, 방문했지가 그 이 아이만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발췌를 해요. 그러면 아이는 영어 수업을 했는데 영어 수업을 2시간 동안 하면서 사실은 아이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파충류 얘기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쪽에 시스템에서 이 아이의 파충류 키워드가 잡힙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아이가 영어 수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동물에 관련된 영어책을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의 개발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부모가 소위 말해서 이 솔루션을 찾고 근데 저희는 딱 2가지를 생각해요. 아까 저희는 이제 아이 중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거랑 그렇게 해주려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아이랑 비슷한 다른 아이들은 우리 아이랑 또 다른 아이들은 요것들을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기술로 구현하기 전에 오프라인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 정보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맘카페, 그 다음에 뭐 학부모 모임, 막 이웃집 부모님 이러면서 우리 애 어떻게 키워야 되지? 우리 애 이런데 난 얘한테 뭐 해줘야 되지? 이거 엄청 찾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이 데이터를 지금 차곡차곡 모아서 결국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화 시켜서 그 정보를 부모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까 6살 남자아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야. 뭐 앉아있질 않아. 그랬을 때 실제로 그럼 우리 애 이런데 뭐 누구 엄마는 어떻게 했어? 누구 아빠는 어떻게 했어? 계속 물어보자는데 그게 다른 비슷한 아이가 또 있을 거잖아요. 저희는 수많은 아이들이 한글을 가르치기 어려워하는 그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수업했어요. 데이터 드리고 그리고 이런 교재로 했어요. 적극적인 아이는 이런 놀이를 했을 때 훨씬 반응이 좋았어요가 다 그 방문일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연결해서 추천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사님, 뭐 저희가 쭉 대표님 말씀 들어봤는데 그래도 뭐 숫자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뭐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입자 아니면 선생님 수 뭐 이렇게 저희가 좀 기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숫자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 말씀드린 저희는 아까 유일하게 이제 업계에서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넘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이 가장 한 75억 정도의 매출을 해서 올해는 좀 더 큰 업사이드를 생각하고 있고요. 수수료 매출인 거죠? 저희는 사실 부모님이 내는 전체 금액이긴 해요. 아, 네네.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선생님의 수도 저희가 뭐 가장 많긴 하고요. 19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적으로는 5만 5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재방문율이 네. 80%. 저 아까 말씀 정기적으로 이제 선생님과 아이를 만나는 게 80%로 매월 이어져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쭉 뽑아봤더니 누적으로 저희가 이제 잘한다 선생님이 아이를 만날 시간이 71만 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좀 긍정적인 지표 흐름으로는 이제 네. 돌봄과 교육이 있잖아요. 네. 그 비중이 어떻게 다 네. 바뀌고 있는지도 보시면 될 저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배움이 돌봄보다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가 80%를 차지하고 교육 쪽이 있고요. 훨씬 높네요. 네.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비중이. 네. 한국 학부모들의 특성이죠. 처음에는 애가 그냥 무럭무럭 자라만 주면 좋겠어 하다가 그 희망이 일주일을 채 안 가서 새끼는 자라기만 하네. 네가 식물이야? 잘하기만 하네. 아니, 그런데 이런 거예요. 뭘 하나라도 도움되는 걸 주고 싶어 하는 게 그런 거죠. 엄청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은 사탕 하나라도 비타민이 들어있는 걸 주고 싶어 하는 그 심리? 그래서 저희가 배움 비율이 높아졌다는 게 꼭 아이한테 뭔가를 억지로 가르치고 싶고 빨리 조기고 싶다는 게 아니라 뭘 하나를 주고 싶도 아까 사탕인데 비타민이 들어있는 사탕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이왕이면은 아이랑 함께 있을 누구 선생님을 찾을 때 그래도 아이한테 뭔가 도움되는 그것들을 계속 요청하셔서 저희의 배움이라는 게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영어 책을 읽으면서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영어 단어를 알려주실래요? 와 보드게임 하면서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숫자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인형놀이 하는데도 아이랑 상호작용하면서 그리고 역할놀이나 이런 것들 좀 확장시켜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배움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저희가 그 배움이나 돌봄을 나눈 이유는 선생님이 거기서 역량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배움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움이다, 돌봄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예전에 저희가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뭐 저희 소비자도 좋아졌지만은 그 어떤 알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굉장히 고소득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네. 쉽게. 예전에는 그거 뭐 편의점 알바 하나 할 때도 뭐 되게 어렵게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잘한다 서비스도 물론 아이 키우는 분들도 좋긴 하겠지만 요즘 대학생들이 과외 같은 거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알바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긴 했는데 요런 지금 아까 만 몇천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아 교사 숫자요? 교사 예, 숫자, 교사요, 숫자만 교사. 예. 교사 숫자는 19만 19만 명이 19만 명. 회원이 19만 네네네, 명이요? 가입되어 있고 그러면 자기가 좀 그런 쪽에 아이들하고 만나는 걸 노는 걸 좋아하고 어느 정도 그런 베이스가 있다면은 이 우리 옛날에 기워커라고 하는데 그런 네. 새로운 좀 맞습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초기에 대학생분들이 많이 자란 선생님이 전환됐을 때는 과외는 부담스럽고 혹은 또 과외 일자리는 되게 제한되어 있지만 자신의 이제 전공과 재능, 소위 인성 좋은 그 아이 정말 좋아하면은 누구나 환영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최소 저희가 이게 어차피 플랫폼에서는 상위 20%가 사실 80%를 벌어가는 건 어차피 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20% 분들은 최소한 이제 주에 한 10시간, 15시간 일해도 한 달에는 200만 원 정도를 벌어가실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대학생들한테는 뭐 괜찮을 것 네, 같거든요. 대학생분들은 본인이 이제 일하는 시간을 해서 뭐 많게는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좀 재밌는 거는 본인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얼만큼 시간을 할애할 거고 얼만큼의 기대치가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어떤 분들은 30만 원이고요. 어떤 분들은 300만 원이에요. 그럼 300도 있나요? 네, 그 실제로 400만 원 이렇게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정말 풀타임처럼. 그러면 저희의 이제 또 노하우는 그 기대치 맞춰드리는 거. 그렇죠. 뭐 30만 원 내 집 근처에서 나 30만 원 용돈만 벌고 싶어라는 대학생한테 막 강도 높은 막 매일 가야 되는 이런 걸 추천하지는 않고요. 정말 집 근처에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뭐 영어로 아이랑 놀아주는 혹은 밖에서 신나게 체육을 해주는 그런 수업들을 매칭하고 반대로 나 400만 원 나 진짜 생계를 이걸로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제 주 5일 빡빡하게 이제 정기 수업을 계속 추천하는 시스템이 가고 있습니다. 면접을 직접 이제 하시나 봐요. 저희는 이제 지금은 전화 인터뷰 그리고 이제 OT라고 해서 집체 교육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면 면접을 했었고요. 네, 원래는 네. 대면 면접 했었죠. 근데 코로나 때는 대면 면접 못했어요. 네. 제가 그 대학생들이 강의를 가다 보면은 애들이 돈 버는 방법이 옛날엔 과외가 많았는데 요즘 또 과외가 또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 단가도 옛날 저 어렸을 때 과외가 제 어렸을 때 40 했어요 그때도 한 달에. 네. 근데 요즘도 그 과외 가격이 그렇게 크게 맞아요. 네. 안 올랐더라고요. 저 때도 40이었습니다. 지금도 40에서 50. 그 몇 년입니까? 거의 한 약 한 30년 30년 전에도 40이었는데 지금도 단가가 많이 안 올라서 애들이 대학생들이 돈 버는 방법으로 뭐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어떤 뭐 커피숍 제일 많이 하는 게 커피숍이나 남자들은 이제 배달. 근데 오토바이가 아무래도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정말 그만 3, 40이나 한 50 정도의 어떤 자잘한 수입을 원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적성에 맞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들 좋아하고 그럼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기본 전제가 일단 아이를 좋아한다. 여서 저희가 이제 약간 내부적인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진짜 많아요. 네. 진짜 그 출신이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농담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 아이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농담으로 얘기할 때 교회 다니십니까? 다닌다. 어느 부에서 성가되면 아이를 안 좋아하고요. 주일학교 되면 아이를 좋아한다. 성가대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택을 하잖아요 활동들을. 그랬을 때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100% 주일학교 교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뽑죠.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만에서 이제 뭐 너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한 10분 대화를 하면 이 선생님 진짜 아이를 좋아해서 이 수많은 일자리 중에 이거를 선택한 분인지 아니면 정말 돈을 목적으로 이걸 선택한 분인지가 보여집니다. 네. 저는 사실 대학생이 한다고 해서 약간 설렁설렁하면 어쩌나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걸르신다는 거죠. 네, 네. 진정성을 제일 우선 보고요. 물론 약간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사실 데이터에서 바로 떠요. 뭐 그래서 처음 방문하는데 당일날 뭐 취소를 한다. 그러면 2번이면 사실 저희는 아웃됩니다. 이렇게 사실 데이터로 노쇼하면 아웃이라는 거죠? 아니요 당일 취소만 해도 그러니까 연락하고 취소해도 사실 그것도 다 데이터 잡혀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부모님이 우리 아이랑 잘 맞을까도 있지만 이전 선생님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근태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쌓여 있는 거죠. 얼마나 취소를 했고 뭐 당일날 취소했는지. 당일 취소는 안 되죠. 네, 믿고 회사 갔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근태들이 다 시스템에서 잡혀요.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 다 이제 정지가 되고 뭐 그런 기록들이 없는 선생님들이 꾸준히 활동을 하고 뭐 시급도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계속 무럭무럭 이제 그 선생님도 잘하고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잘하고 계시군요. 네. 하윤 씨 만약에 선생님으로 네. 해라. 만약에 내 네. 대학생으로 돌아갔다. 네. 하시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일단 시급이 맞으면 할 것 같아요. 아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돈이 탈락이죠? 아니요, 근데 성가대- 시급을 아니, 맞으시면 성가대 된다고. 아이를 했어요. 좋아하신다면. 시급을 네. 맞춰요. 여기 유료 성가대 출신인 것 같아요. 아니야 예. 또 주일학교 출신인데. 시급은 대략 아 유럽 진짜요? 출신이에요. 네. 근데 우선 또 합격입니다. 이제는 우선은. 좀 돈이 질렸어, 중요해져가지고. 질렸어. 주일학교 선생님이라 이제 지쳤어. 주일학교 선생님 그 아이들 보고 한 게 아니라 혹시 교회 오빠 보고 딱 그러면 네. 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직접 이제 잘한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 상품, 교육 서비스 결국 거기에서 다 애그리게이터 역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애그리게이터를 꿈꾸면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사실상 플랫폼의 정점이기도 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일 중에 뭐가 제일 걸림돌이 되든가 뭐가 중요할까요? 애그리게이터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는 장동욱 기사님 시각도 좀 듣고 싶은데 네, 제가 먼저 얘기하고 대표님 네. 좀 네, 채워주시면 네, 네, 좋을 네. 것 같은데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 두 가지 조건이 좀 선결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플랫폼이 되려면은 유저가 가장 많아야 돼요. 유사한 서비스 중에서. 그래서 이 서비스에 올라탔을 때 내가 유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1등이어야 되고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돼요. 네,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우리 컨텐츠, 우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도 맞는 고객들을 잘 만날 수 있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 근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한다가. 네. 사실은 제가 초기 창업할 땐 제 문제를 먼저 풀려고 시작한 서비스가 이거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된다가 실제로 저희가 끝까지 이제 아이들에 대한 활동을 정말 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결할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막 욕심내서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애그리게이터를 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 데이터를 다 뽑아보면
7살 아이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11살 아이들이 무슨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또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네, 동네마다 다르고. 그러면은 그거를 너무 처음에는 연결해줬어요. 그냥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저희 막 콩순이라는 왕구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회사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연결해서 콩순이 여기서 사게 하거나 그런 것들 연결했는데 연결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 기업들이 여기서는 광고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가 쓰고 있는 것과 나의 브랜드가 연결되니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 아이가 뭘 원해? 진짜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뭘 하고 있어라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브랜드들을 모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그리게이터 모양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게- 200개 업체가 네, 입점해 맞습니다.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정말 왕구 아까 프로그램, 액티비티, 소위 말하는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라던가 정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키즈 시장의 롱테일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저희 쪽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유저를 기반한 플랫폼 사업이다면 저희 미션 자체가 연결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자체적으로 컨텐츠 만들어서 그거 되게 잘 팔 거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한테 맞는 거를 찾아주고 싶어 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이제 맞춰서 정말 많은 솔루션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거를 되게 적합하게 노출을 시켜드려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는 확실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다른 서비스, 유사 서비스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일단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단순히 누군가 소개시켜주고 알아서 인터뷰 알아서 검증해다 하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끝까지 그 교사가 아이를 어떻게 만나는 과정, 그 만나는지에 대한 과정이랑 결과까지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가 이제 힘들거나 아니면 그 육아에 대한 빈 공백이 생겼을 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어쨌든 잘 모아서 아이한테 좋은 솔루션을 전달해 주려는 그 미션 자체 때문에 정기로 구조가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기로 아이를 만나게 하려다 보면 개발적으로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려는 목표 자체가 단순히 몇만 명이 아니라 진짜 400만 명의 아이들한테 다 어떤 좋은 솔루션, 좋은 선생님이든 좋은 커머스를 연결해 주겠다이기 때문에 이 매칭에 대한 고도화를 정말 좀 남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제일 고민이 뭐예요? 이제 비즈니스로서 사장님으로서 지금까지는 어떤 서비스를 잘 만들어줘서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하면 그건 좋은 미션인데 제가 가장 기업 경영을 해보시니까 네,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기업 경영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팀비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저 혼자만의 인사이트나 저의 위주로 팀이 돌아가지는 않아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테크 기업이잖아요. 엔지니어 분들이 이 시장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아 시장에 키즈 시장이죠. 키즈 정확히죠. 시장에? 그래서 왜냐하면 많이들 카테고리 킬러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이 굉장히 작거나 여기에 어떤 기술이 필요해?가 이제 배달의 민족, 오늘의 집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간행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시스템으로 풀려면 정말 많은 기술이 들어가요. 저희 매칭만 해도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좋은 매칭, 부모님이 좋아하는 매칭, 아이가 또 좋아할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의 상황과 선생님 상황 다 다른 것들을 다 분석해서 표준지표 만들어서 가장 좋은 게 뭐야를 정말 데이터의 끝판왕을 볼 수 있는 매칭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좋은 엔지니어분들이 이 문제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엔지니어 구하는 게 제일 항상 고민이더라.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네, 오늘 이렇게 카카오벤처스 장동욱 이사님 그리고 잘한다 장서정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런 서비스가 네. 일찍 나왔어야 된다. 맞아요. 네, 이제 다 켜놓으니까 이제. 네, 저는 이런 서비스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다 키워놨거든. 그렇죠. 우리 완전 생각 난다고요.
저 대학 끝난 다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대학생들 방학에도 수업해야지. 군인들 휴가 왜 나오냐.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더니 통일되고 뭐 이런 건 똑같아. 저는 이제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